네, 선거를 6일 앞두고 오늘 여야 3당 지도부가 서울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요동치는 민심에 읍소 전략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야 분위기를 보면 표 얻으려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예, 비빔밥을 먹은 이유가 이제 친박, 비박 이렇게 나뉘어갖고 진짜 국민들 눈꼴 싫을 정도로 그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 이른바 공천 파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늦은 반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회초리로 맞아도 이제 국민들 그 성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본인들끼리 비빔밥 고추장 같이 떠주고 한다고 이게 국민들의 어떤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대한 분노가 쉽게 풀리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안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런 일종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려고 하는 약간은 가벼워 보이기도 한 그런 정치 행위가 원래 저렇게 좀 먹는 걸 좀 퍼포먼스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과거에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영호남 무슨 화합 관련해 갖고는 비빔밥이 자주 소재로 등장하고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의 이제 해결책으로 저게 나왔는데 이제 저거 비빔밥 먹는 거 보고 이제부터 친박 비박이 안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국민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저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울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또 다른 제2의 울분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겠다. 저 사진을 잠깐 좀 보시면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고추장도 좀 덜어주고 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좀 보입니다. 네, 신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만큼 절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동안은 가져왔던 새누리당만의 그 집중력, 선거를 앞두고 싸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 그런 조직력 같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야당은 저걸 못합니다. 야당은 끝까지 갈라져서 뒤를 보지 않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주 선거에 강한 모습인데 일단은 저렇게 비빔밥이라는 툴로 물리적인 화합을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전에 학살 공천이라든가 정말 서로 목숨이 오가는 그런 싸움을 벌였는데 일단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화합인가? 저는 물리적 화합은 됐지만 화학적 화합은 되지 않은. 그래서 저 속에서도 선거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할 텐데요. 선거 이후에 치열한 대권 경쟁,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을 사실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나 선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새누리당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나. 이런 연기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포인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선거 때는 화합하고 뭉치는 모습, 퍼포먼스지만 일단 보여주는 건 또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새누리당의 조직력이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습니다. 웃음기를 싹 뺀 이른바 반다송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차려요. 싸우지 마요. 일하세요. 내용은 진지하고 의원들 표정도 진지하지만 보는 사람은 참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근데 영상인 것 이제 4년마다 같은데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에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선거 유세 방송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회초리를 얘기했는데 이 사과나 저런 반성이요. 어떤 보는 사람의 이 반응을 호응을 얻으려면요. 굉장히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 반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미 좀 때를 놓쳤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노래 한 곡 불러갖고 다 풀어질 정도면요. 정치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 향해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 다 해놓고 저런 노래 한 곡으로 해결될 일이라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친박 후보들이 대구 지역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하겠다, 한 표를 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읍소 전략, 유권자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는. 왜냐하면 2004년 탄핵
바람이 있었을 때 총선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8년에 또 총선 때도 계속 무릎 꿇고 당시 친박연대 나왔을 때입니다. 예. 계속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때, 2014년 또 지방선거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 예. 사실은 집권당이라면 좀 더 당당하게 저희는 이런 것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 당당한 전공법을 택하는 게 사실은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선 당당한데 선거 때마다 이슈가 터지면은 그때 가서 국민들에게 큰절하고 잘못했다. 저는 그 모습은 좀 집권 여당의 풍모로선 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큰 정당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고 있는 정당이 매번 무릎 꿇고 큰절하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공약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저희가 잘못한 게 뭐고 앞으로 어떤 걸 고쳐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나가야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텐데 예. 그러나 또 우리 국민들 마음이 정이 많고 약해서 저는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수도권으로 왔더라고요. 네. 서울이 이제 다급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래갖고 저 노원병에 안철수 대표랑 싸우고 있는 이준석 후보 지원을 했고요. 마포갑에 이제 안대희 살리기에 거당적으로 나섰는데 저는 이것도 좀 지역구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요. 마포갑이라는 데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공천을 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기를 안대희 후보에게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주면서 예.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4년 동안 이제 그 표밭을 갈아온 강승규 후보를 이제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강승규 후보가 반발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권 분열이 돼갖고 지금 그 굉장히 여론조사상에서 뒤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찍어갖고 갔다라는 것 자체도 그러면 반성의 진정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하필이면 왜 또 저기를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후보 구하기에도 오늘 나섰는데 이준석 후보도 기대만큼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청년으로서 뭔가 새로운 바람도 일으키고 특히 방송을 통해서 익숙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바람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초반에는 좀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기대감도 지역민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박근혜 키즈로서의 이준석 그러나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예.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같이 가는 모습이었었고 안대희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최고위원까지 임명하면서 같이 그랬던 인연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에서도 다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야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네. 대한 구애 작전이라고 네. 할까요? 이곳저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 이제 손학규 전 고문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손학규 전 고문에게 SOS를 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그런데요. 예. 손학규 전 고문이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내일인가요? 호남을 가지 않습니까? 광주 갔다가 이제 전주로 오고 1박 2일의 행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가면 안 된다. 예. 문재인 대표가 가면 호남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는데 그럼 손학규 전 대표도 같이 한다라는 거는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는 요번에 나서게 되면 사실상의 정계 복귀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미 복귀한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확실하게 자기 그 활동을 본격화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그 호남 행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돼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나서면서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가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손학규 전 고문이 나서기가 참 애매한. 아예 나서고 안 나설 싶어도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시점이 안 맞다는 건가요? 나서고 싶어도 문재인 대표의 호남 행 때문에 예. 지금 자기가 본인이 나섰을 때 확실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 본인의 어떤 그 사실상의 정계 복귀 효과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그 호남행이 그걸 상쇄시킬 수 있겠다 하면은 거기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김종인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좀 내용이 준비됐으면 좀 잠시 들어볼까요?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공식 요청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좀 김종인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한 얘기고요.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김종인 대표도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또 구애를 하고 있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마음이 두 당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곳으로 굳어진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모습은 약간 그렇게 뭐 오락가락하는 뭐 마음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의 수위가 좀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그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상당히 반문한 듯한 그런 게 국민의당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예. 손학규 전 대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 전신의 대통합민주신당이라든가 했지 않습니까?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큰 애정이 있고 국민의당이 현재 상황과 본인의 정치 철학하고 그렇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대다수의 함께했던 의원들이 뭐 수원의 이찬열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이 했던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큰 당에서 향후 정치를 해야 대권에 있어서도 흐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더불어민주당 쪽에 힘을 주고 싶고요.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 텐데 예. 저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최대 위기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결심을 하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좀 뛰면서 당선을 시키는 쪽에 기여하는 쪽으로 해서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손학규 고문이요.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선거 후에 뛰어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는데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말이에요. 같이 가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이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참패를 했다. 예.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리더십이나 김종인 리더십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두 분이 그 리더십이 붕괴가 됐을 때 그럼 과연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예. 그랬을 때 이제 손학규 전 고문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 손학규 전 고문은 어차피 복귀를 할 거면 즉 총선 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총선 후에 하는 게 효과적이겠는가 그걸 아마 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요. 그동안 호남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참 많았었는데 일단 내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호남으로부터도 지지받고 또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대권에도 도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네.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 이 말에 공감한다는 말이 귀에 꽂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쉽다. 지금 예. 상황이 대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총선이 며칠 안 남아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본인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이 굉장히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심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끓는 물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끓는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칫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호남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원래 본인의 출신 지역인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의 이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곳에서 몇 군데라도 더 당선시키고 본인의 예. 출신지였던 뭐 사상의 배재정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본인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잘할 수 있고 더구나 호남의 그런 지지까지도 내가 정말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예. 보여줄 때 본인의 경쟁력이 생기는데 좀 너무 대권에 대한 생각들, 측근들과의 얘기 속에서 그게 강해진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호남 부분입니다. 가서 뭐 진심으로 호소를 해도 민심이
안 변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대구 후보들이 때늦은 사과와 반성을 하듯이 문재인 대표 또한 때늦은 호남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호남 민심이 화나 있고 대구 민심이 화나 있으면 그걸 정확히 읽고 회초리를 보다 빨리 가서 맞았으면은 예. 그거를 상당 기간 맞았으면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때렸다 하면서 이제 민심이 조금씩 회복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선거 며칠 남았습니까? 이렇게 이 며칠 안 놔두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가고 싶지는 않은데 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그 상황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진짜 가서 사과를 하고 경청을 하고 위로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이미 좀 때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호남행에 대해서 뭐 김종인 대표야 뭐 반대를 했었는데 별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여러 가지로 또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그런지 발언 수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50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50식이고 60식이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한다고 보지 않아요. 네. 좀 발언 수위가 셉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수록 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선거전이 막바지를 가고 있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다시 역전을 했다가 이번에 재역전을 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광주의 8번째 마지막 한 지역 이용서 부분마저도 역전당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안철수 대표가 또 강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50이라든가 예. 굉장히 사실은 50이라고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사실은 군부 독재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절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사는 김종인 대표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에 굉장히 강한 강공을 했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가는 것은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선거 전에 막바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네. 맞짱 토론하자 그런 발언에 대해서 내 토론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싸움일까요? 예. 강봉균 선대위원장께서요. 그래도 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고, 그다음 국회의원을 또 3선을 하신 분이고, 그 굉장히 그 젊은 나이부터 말이에요. 그 재정 경제통으로 뼈가 굵은 분인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이 차이도 몇 살 나지도 않아요. 예. 서너 살 차이뿐이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정확한 논거와 그 품격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그 어떤 듣는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김정은 대표가 좀 초조하신 것 같아요. 예. 말이 너무 거칠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 네. 유권자의 수준이 저 정도는 다 식별해낼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다급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호남발 녹색바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주말에는 몇 군데 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수도권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현재까지의 판세 전체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당이 현재 당선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노원병,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지역 빼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남, 전북에서 일부 정말 뒤집을 수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호남 호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이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 초조한 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강봉균 전 부총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왜냐하면 낙수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이런 문제, 돈을 푼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동안 얘기했던 우리 사회의 흐름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낙수 효과의 경우는 그동안에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은 우리 김종인 대표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을 정말 잘못 잡고 있다. 근데 저는 우리 신원님 말씀처럼 너무 거칠게 표현이 되면서 예. 도리어 그 말이 담고 있는 정확한 비판의 지점들이 국민들에게는 거칠게 전달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선거에서 막바지 가면 나타나는데 서로 좀 더 자중자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전에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3당 대표들 그야말로 뭐 전국을 휘저으면서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이제 체력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각각의 선거 전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당 대표의 삼색 유세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삼색 키워드. 김무성 대표는 읍소 전략이죠. 네. 용서. 김종인 대표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제3당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요, 예. 저거는 이제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력이, 기본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게 있는데, 암만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요, 그 유세 현장에 갔을 때, 예. 그 유권자들의 반응이 열렬하고 막 그러면요, 엔돌핀이 솟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지쳤지, 피곤했지 하는 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면서 거기서 또 힘이 나갖고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요새 상승대를 타고 있는 게 예.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예, 표정부터 좀 자신감이 그렇죠. 붙은 것 같아요. 표정부터 예. 자신감이 있고 또 얘기하는 게 또 자연스러워지고.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전에는요. 그 안철수 대표 발언에 있어서 말이에요. 분명하게 좀 각이 안 서고 예. 또 그러니까 와 닿질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요새는 비교적 말이에요. 굉장히 간명하고 직설적인 화법인데 그렇게 뭐 아까 귀에 거슬리는 그런 예. 게 아니면서 좀 다가오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소화하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유세 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3당 대표 나이를 보면요. 김무성 대표가 60대고요. 그리고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70대 후반이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50대라고 합니다. 나이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제일 유리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나이로 예. 보면 그렇겠지만 예. 김무성 대표는 연기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대체하는 무성대장 무대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한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장악력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 굉장히 초조했었는데 기세를 타면서 좀 더 여유가 있어진 모습입니다. 세 가지가 새누리당은 좀 더 감성적인 접근,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어떤 손을 들어줄 것인가 네. 참 궁금한데요. 좀 좋은 정치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좀 돌봐주는 정치가 됐으면 네.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뭐 흑수저니 청년들의 실업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그런 쪽의 정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3당 대표가 요즘 유세하는 거 보면은 목이 다 쉬었던데요. 이제 또 체력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